네, 안녕하세요. 대한산업안전협회 김병철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유해이염 기계기구에 대한 이해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기계설비안전 두 번째로 위험성 평가를 통한 끼임사고 예방에 대해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계설비와 끼임사고와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최근 3년간 사망사고 현황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체 업종, 즉 제조, 건설, 기타 업종을 포함한 전체 업종을 보니 끼임사고가 11.7%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제조 업종을 따로 봤더니 57.7%, 굉장히 압도적이죠. 자,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끼임점이라고 한다면은 기계의 고정부 그리고 운동부가 있는데 이 사이에서 발생하는 위험점이죠. 그래서 우리 제조업은 기계 설비 중심의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끼임점에 대한 비중이 이렇게 높은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대책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위험성 평가인데요.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36조를 보면은 위험성 평가의 실시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위험성 평가의 정의가 잘 내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작업장에 근로자를 직접 참여시키라는 겁니다. 또 위험성 평가 실시에 대한 법률이 나오는데요. 그건 바로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시행령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사업장은 위험성 평가 중 그 반기 점검을 실시한 걸로 가름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위험성 평가를 실시를 함으로써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의 7가지 핵심 요소 중에 직간접적으로 근로자 참여, 위험 요인 파악, 대책, 평가 등 4가지가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위험성 평가 실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험성 평가 절차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사업장에 위험성 평가 컨설팅을 하면서 근로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이 2단계 유해 위험 요인 파악 단계입니다. 물론 힘들죠. 왜냐하면 이게 조금 전문적인 지식이 좀 필요하고 또 그동안에 어떤 생각해야 될 것들도 많고 그렇다면은 그 근로자가 아까 법에서 얘기한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고 실시하는 효과적인 방법, 유해위험 파악하는 방법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게 바로 위험예지 훈련입니다. 그러면 그 위험예지 훈련이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예지 훈련이라는 것은 안전 미팅이죠. 작업 시작 전에 안전 미팅을 하는 거예요. 그 안전 미팅 속에서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발굴된 위험 요소에 대해서 안전 대책을 세우는 거죠. 이게 바로 위험 예지 훈련인데요. 우리는 이렇게 TV에서나 신문에서 사고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고의 원인들을 쭉 살펴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은 가장 주된 원인은 바로 낮은 위험 감수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안전할 거야. 나는 안전할 거야. 불사조정신. 그렇다면 이런 위험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아까 말씀드린 위험 예지 훈련입니다. 그러면 위험 예지 훈련 4라운드 기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1라운드 현상 파악입니다.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거죠. 자, 옆에 사진에서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작업 시작 전 안전 미팅을 갖는 거죠. 이 사진이라면은 작업 시작 전에 위험 요인이 뭔지 1단계에서 한번 파악하는 겁니다. 토론을 하는 거죠, 토론. 그래서 보니까 시야 불량에 의한 충돌, 그다음 전도 위험, 낙하 위험 이런 위험 요인들이 1라운드에서 돌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2라운드는 이것 중에 가장 급박한 요인이 뭔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운전자 시야 불량으로 인한 충돌 위험이 있다라고 2라운드에서는 확인을 했고
3라운드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위험 요인에 대한 대책이 뭔지 또 똑같이 토론을 합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과다 적재 금지로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자라는 걸 결정을 했습니다. 안전 미팅에서. 그럼 마지막 4단계는 지적 확인을 하는 거죠. 지적 확인. 자, 시야 확보 좋아. 그래서 이 지적 확인까지 하면은 4라운드가 끝나는데 작업 전 안전 미팅을 통해서 자, 지적 확인까지 하고 위험 요인을 발굴을 하고 제거를 하는 것이 바로 4라운드 기법입니다. 그러면 이런 효과를 보면은 위험예절 훈련을 함으로써 위험 감수성이 향상되는 효과뿐만이 아니라 안전한 작업 환경 풍토를 조성하는 그런 환경 조성에 대한 효과도 있겠죠. 근데 여기 우리 위험예절 훈련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브레인스토밍이죠. 비판 금지, 대량 발언, 수정 발언, 자유분방. 이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지만이 이렇게 효과적인 위험 예지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사례 중심을 통해서 위험 예지 훈련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는데요. 위험 예지 훈련은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교육장, 강의장에서 위험 예지 훈련을 했던 겁니다. 컨설팅 중에는 가장 효과적인 컨설팅은 현장 근로자들과 함께 현장에서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이래야 되는데 여건이 많이 안 맞는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장에서 하려고 곳곳에 위험 사진들을 찍었습니다. 찍어서 교육장에서도 좀 그 화면을 띄웠습니다. 띄워서 위험 예지 훈련을 한 겁니다. 여기에는 사업주가 반드시 참여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현장에서 바로바로 위험에 대한 안전 대책을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결단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사업주를 참여시켰고요. 또 두 번째는 안전검사 중에 위험 요인하고 또 안전 대책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 강의장에서 교육장에서 이 똑같은 사진을 한번 띄웠어요. 띄운 다음에 질문을 한 겁니다. 자, 1라운드죠. 1라운드. 자, 어떤 게 위험해 보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이 현장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은 폐 가구, 소파 등을 수거합니다. 그래서 파쇄를 합니다. 근데 파쇄하는 과정 중에 지금 밑에 바로 밑에 발판 밑에가 지금 컨베어인데 컨베어는 계속 지금 가동되고 있는 거죠. 구동 중에 있는데 컨베어 발판 또 가드에 올라가서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할 수뿐이 없는 이유는 이런 폐자재 가구들이 좀 높죠. 그래서 화물 자동차에서 컨베어로 이렇게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서는 할 수 없는 작업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작업을 하다가 실족을 한다고 컨베이어에 잠깐 발을 올려놓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발생을 하냐면요. 자, 커튼 뒤, 바로 커튼 뒤로 한번 볼게요. 이 커튼 뒤에는 이런 파쇄기가 있습니다. 불과 1.5m입니다. 이 컨베이어하고 파쇄기하고 사이는 어때요? 이게 실족을 하게 되면 바로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런 파쇄기, 이 분쇄기에서 컨베이어에 실려가서 사망하는 사고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3라운드죠. 3라운드 대책 수립. 그래서 위험 요인을 파악을 했고 어떤 게 2라운드 본질 추구, 어떤 게 그 위험 요인 중에 가장 우선시 되는 게 뭔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럼 3라운드를 한번 여쭤봤어요. 그럼 대책이 뭘까요? 근데 대책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쭉 대책 파악하고 있는데 네 번째를 보시면은 가장 본질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건 이거예요. 컨베이어를 연장을 시키는 거죠. 연장을 시키면은 저런 1.5m의 단거리가 아닌 안전거리가 많이 확보가 되겠죠. 근데 이 연장을 하려고 보니까 환경법에 어긋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연장하면은
수동이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지체가 됩니다. 또 비용도 또 비용이지만은 또 추락하고 전도 위험은 연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늘 상존하고 있는 위험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하나 제안을 했는데 이거예요. 컨베이어에 급정지 장치를 설치하면 어떻냐? 자, 급정지 장치라는 것은 우리 안전검사 대상 품목 중에 하나인 그 롤러기가 있거든요. 그럼 저 그림처럼 작업자가 저렇게 손이 또 신체 일부가 말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안전장치로서 저기 손이나 복부, 무릎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저 레바를 건드리게 되면은 얘가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급정지 장치인데 제가 이거를 풀코드 스위치를 이용합니다. 여기에서는 롤러기에서는 풀코드 스위치를 이용하는데 저는 풀코드 스위치를 이용한 급정지 장치를 한번 제안을 했습니다. 자, 이거죠. 예를 들어 아까와 같은 장소에 이런 풀코드 스위치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작업자가 이 컨베이어로 실쪽에서 실려갈 때 이 로프만 건드리면은 컨베이어가 멈추는 거죠. 또 저기 파쇄기까지 멈추도록 그 연동 장치를 걸어 놓으면은 충분히 그 중대재해는 예방할 수 있겠죠. 아까 같은 현장에 적용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자가 발을 헛딛고 컨베이어에 실려간다 그러면은 저 로프를 당기면은 두 가지가 멈춥니다. 컨베이어가 멈추고 아까 파쇄기가 멈춥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안을 했더니 이거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 동작도 확실해지고 그랬더니 아마 하반기 정도에 개선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바닥재 컨베이어인데요. 이거는 소각을 하게 되면은 이 소각재가 컨베이어에 이렇게 쌓입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그림 동그라미 저기 발판 있죠? 저 발판을 내려요. 내린 다음에 작업자가 저 위에서 긁어냅니다. 밑에 있던 도구를 이용을 해서. 근데 이런 과정에 마찬가지로 또 컨베이어는 계속 구동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발을 잘못 디디면은 바로 밑에 있던 자력 선별기라는 게 있는데 이쪽으로 바로 빨려 들어갑니다. 여기도 공간이 바로입니다. 이게 1m도 안 됩니다. 이런 사고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풀코드 스위치를 이렇게 설치를 한다면은 실조기 위에서 실려갈 때 로프를 자연스럽게 건들면은 다 멈추게 되는 거죠. 이런 대책들은 급정지 장치 설치한다 이런 대책들은 근원적인 대책은 아니겠죠. 하지만 지금 급박한 위험 요소에서 가장 쉽게 빠르게 설치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안전장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걸 긴급하게 설치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반기쯤에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캔 압착기거든요. 이거는 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화살표 방향으로 캔을 넣습니다. 우리가 버린 캔들을 넣으면은 쭉 올라가서 경사 컨베이어를 타고 올라가서 선별을 하고 그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캔 압착을 해요. 압착을 하고 이 카바 그러니까 점검 문이 열리고 이 압착된 캔을 배출을 합니다. 이런 공정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위험 요인이 뭐냐? 위험 요인은 혼자 작업하는 게 아니라 2명 이상이 작업을 합니다. 전면부 맨 앞에 전면부에서 컨트롤 버튼을 누르면은 후면부에 있는 작업자가 그러니까 한 공정이 끝나면은 이 카바가 열리는데 그 대기하고 있던 작업자가 열린 카바에서 배출을 하는 압착된 캔을 적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쌓는 거죠. 이처럼 이 공정처럼 정상적인 작업에서는 사고 확률이 굉장히 낮죠. 근데 비정상 작업이 간혹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비정상 작업이라는 게 뭐냐면 이 한 공정이 끝나고 밑에 그림 보면 카바가 열린 겁니다. 카바가 뚜껑이 이렇게 개방이 된 상황인데 개방된 상태에서 그 캔 찌꺼기도 있고 또 배출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작업자가 저 압착기 안에 들어가서 빼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비정형 작업이죠. 이럴 경우 서로
신호가 안 맞고 사인이 안 맞는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면은 중대재해가 발생을 합니다. 2년 전에 이와 똑같은 설비입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두 분 중에 이와 같은 사고를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사고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대책.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크게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책을 하나 제시를 했습니다. 뭐냐면 재시작 버튼, 후면부에 재시작 버튼 하나 설치하면 어떤지 한번 제안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한 공정이 끝나고 맨 뒤에 있던 후면에 있던 근로자가 이 공정이 끝나면 재시작 버튼을 눌러야지만이 다시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재시작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은 앞에서 아무리 눌러도 시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뚜껑을 개방하고 비정형 작업을 할 때는 재시작 버튼을 못 누르겠죠. 그래서 이 재시작 버튼을 앞에서 재시작 버튼을 설치를 하게 된다면은 비정형 작업 시에 당연히 신호 불일치에 의한 사고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굉장히 이게 저렴한 겁니다. 이거 기술적으로도 크게 어렵지도 않고 이 제안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마 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자, 다음은 감용기입니다. 이거는 스티로폴 있죠, 스티로폴을 가지고 재활용을 하는 건데요. 스티로폴을 저 파쇄기에 집어넣습니다. 저 작업자가. 그러면 파쇄를 해서 그걸 녹여요. 녹인 다음에 맨 밑에 후단에 있는 그림으로 저런 녹인 게 저기 배출이 되는데 저거를 건축 자재로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위험 요소는 파쇄기죠, 파쇄기. 바로 앞에 파쇄기입니다. 저기 빨간색으로 제가 표현을 한 거 있죠. 근데 이 스티로폴 박스를 보시면은 녹색 테이프랄지 테이프가 박스용 테이프가 많이 감겨져 있어요. 근데 이게 옷깃에 부착이 된다든지 하면은 이 파쇄기로 그대로 말려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작업자가.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그래서 이거를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이것도 하나 제안을 드렸는데 이거는 실행을 한 겁니다. 컨베이어를 설치를 했어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은 바로 파쇄기 밑에서 작업할 위험이 없는 거죠. 안전거리가 굉장히 확보된 겁니다. 또 높은 곳에 올리지도 않고 작업 범위가 좀 낮아진 거죠. 작업 높이가. 그래서 제가 근로자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지금 컨베이어를 설치하니까 작업 환경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굉장히 만족해합니다. 힘도 들이지 않고 위험하지도 않고. 또 왼쪽 사진을 보면은 작업 발판이 있거든요. 이 작업 발판에서 추락할 위험도 있거든요. 전두할 위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위험 요소들을 모두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이거 컨베이어인데요. 다행히 제가 제안한 대로 우리 사업장에서는 잘 따라줘서 이런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용 로봇입니다. 산업용 로봇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밑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사람하고 로봇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이 피해자죠.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산업용 로봇의 작업 구역에 이처럼 울타리를 방호를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근데 방호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저런 개구부가 발생하는 구간이 있어요. 그거는 제품을 출고하는 부분이 개구부가 있을 것이고 또 원료를 투입하는 곳이 개구부가 있죠. 그럼 어쩔 수 없는 이 개구부가 발생을 하는데 그것도 해결을 하기 위해서 광전자식 방호장치죠. 빨간색 저처럼 부착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맹점이 있습니다. 여기다 맹점. 그게 뭐냐면 광전자식 방호장치는 주로 이제 프레스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원리를 보면은 투광판하고 수광판이 있는데 빛을 투광판에서 쏘면 수광판에서 받습니다. 근데 이 빛을 차단을 하게 되면 프레스에 위험이 검출이 됐구나.
생각을 하고 프레스가 멈춥니다. 이게 원리인데 이 원리를 산업용 로봇 개구부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은 이 제품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나올 때마다 저 광전자식 방호장치 때문에 저 로봇이 작동을 안 해요. 물론 안전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훌륭하죠. 그런데 생산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나올 때까지는 멈춰버리니까 로봇이. 그래서 대부분 현장에 어떻게 개조를 하냐면요. 공정을 로봇이 하나의 공정이 끝나고 배출을 하는 공정이 시작된다 그러면 저 광전자식 방호 장치를 무효화시켜 버립니다. 무효화시켜서 생산성을 확보하는 거죠. 로봇은 계속 작동을 해요. 이 경우에 사람이 들어간다면 바로 중대재해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대책이 있어요. 대책은 포토 스캐너를 설치하는 겁니다. 포토 스캐너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면 그 인지를 해서 사람만 잡아내는 겁니다. 사람만 쓰게 되는 겁니다. 제품 위에는 다 멈추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포토 스캐너가 굉장히 고가입니다.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안전검사 때 이걸 제시를 한 내용들인데 처음에 이런 요인들은 이제 부적합 요인들이 되거든요. 근데 부적합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대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포토스캔을 달려면 너무 고가이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낸 게 있습니다. 이겁니다. 광전자식 방호 장치를 하나를 더 다는 겁니다. 가까운 위치에. 그래서 A를 거치고 B를 거치면 타이머도 주고 시퀀스 상은 A를 거치고 B를 거치는 건 제품이다 생각을 하고 로봇이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B를 거치고 A를 거친다는 것은 역으로 누군가가 들어간다는 거. 사람 아니면은 들어갈 일이 없죠. 사람이 들어가는 걸 감지를 해서 이 시퀀스를 이용을 해서 로봇이 멈추게 되는 겁니다. 광전자식 방호 장치 하나만 설치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건지 불가능한 건지 로봇 업체에 바로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적합을 하고 다시 방문을 하니까 이걸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저렴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안전 대책을 얘기해 준 경험이 있습니다. 다음은 프레스예요, 프레스. 여기는 이 사업장은 한 달에 두 건의 신체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잘리고 또 한 번은 한 달 동안에 또 한 번은 팔뚝이 잘라졌습니다. 그래서 가봤어요. 여기 어떤 공정이길래 이렇게 재해가 발생을 하는지 가서 확인을 했더니 이 철판을 가지고 프레스를 넣는 과정에 앞에 있던 작업자가 철판을 넣고 양수 조작식 방호 장치로 프레스를 가동을 시킵니다. 그러면 프레스가 내려와서 제품을 만든 다음에 뒤에 원 보이시죠? 원. 그 뒤에 있는 작업자거든요. 저 뒤에 있는 작업자가 그걸 빼냅니다. 그 제품을 빼냅니다. 이거를 하루 종일 합니다. 하루 종일 하게 되면 우리는 인간이라는 건 망각을 하게 되죠. 피로하기도 하고. 그럴 경우에 사인이 안 맞으면 사고가 발생을 하는 거죠. 보니까 이 사장님이 되게 젊은 사장님이더라고요. 사업을 하는데 이런 사고가 일어나니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광전자식 방호 장치를 설치하라고 그랬더니 지금 이 사진에서는 대체 사진인데요. 실제로 이 프레스는 한 2배 정도 크다고 보면 됩니다. 저 광전자식 방호 장치 거리도 멀고. 그래서 이 투광부와 수광부가 너무 멀기 때문에 또 진동이 있기 때문에 잦은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광전자식 방호 장치를 사용 못하고 무효화시켜 놓고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생산성에도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안전하게 사용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도 현장에서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간단한 방법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이겁니다. 이 양수 조작식 방호 장치를 후면부에 있는 근로자들한테 하나 더 달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조작을 하고 뒤에서 조작을 해야지만이 프레스가 내려오는 겁니다. 작동이 하는 겁니다. 이게 간단한 거죠. 그리고 뒤에 있던 작업자가 이 양수 조작식을 조작하지 않으면 프레스는 작동하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내가 부적합을 하고 방문을 해봤어요. 이렇게 양수 조작식 방호 장치를 좀 설치하라고 하고 그랬더니 여기 사업장은 이런 똑같은 프레스가 6대 정도가 있는데 이 6대 전부를 양수 조작식 방호 장치를 후면부에도 다 부착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장님이 저렴한 가격으로도 확실한 안전장치를 제시를 해주니까 대단히 만족해 하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수 사례인데요. 우수 사례. 이게 도크입니다. 물류센터를 가게 되면은 이런 도크가 많아요. 이 도크는 화물 자동차 상차하고 하차하는 구역이거든요. 근데 안전 난간을 설치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안전 난간을 설치하게 되면 상하차를 못 해요. 그래서 사람이 떨어질 수 있는 추락 위험도 있지만은 이처럼 지게차 사고도 지게차에 이게 추락한 사진이거든요. 다행히 이분은 중대재해로 연결은 안 됐습니다. 탈출을 하셨습니다. 이런 사고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을까? 우수 사례인데 이런 가설식 안전 난간을 설치한 사업장이 있습니다. 화물 자동차가 없을 경우에는 위의 그림처럼 이런 가설식 안전 난간을 설치를 하고 또 화물 자동차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렇게 올립니다. 근데 유압식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편리해요. 내리고 올리는 거나 사람 손으로 쉽게 가능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화물 자동차가 2대가 있으면 그 가운데에 이런 개구부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개구부에도 저 안전 난간이 있으면은 다 막힘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추락 위험이 없습니다.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사업장이라서 제가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시간 강의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있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얘기한 게 위험성 평가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위험성 평가 2단계인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것도 또 사례 중심의 위험 예지 훈련을 통해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고 우리 7가지 핵심 요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고 또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위험성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우리 사업장에는 보면은 대표이사, 사업주를 중심으로 해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근로자 이렇게 안전보건관리가 체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조직별로 역할이 잘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업주 한 사람만으로는 절대로 재해를 막을 수 없습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그리고 관리감독자, 근로자 이렇게 4박자가 기어처럼 잘 들어맞아야지만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또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